고양이톡톡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고양이 행동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양이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흔하게 오해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사람과 고양이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고양이의 행동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를 보이고 눕는 행동. 이건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원래 목적은 배를 만져라가 아닙니다. 너랑 있어서 편하다, 너랑 놀고 싶다는 신호가 우선이에요. 그냥 어떻게 만져도 좋아하는 애들, 모든 스킨십을 잘 허용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그냥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다는 거. 왜냐면 고양이한테는 아주 소중한 내장이 담겨 있는 곳이 배이기 때문에 복부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건데, 배를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나는 너랑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다고 표현을 했을 뿐인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만지면 오히려 이런 편안함에 대한 표현이 처벌받는다라고 느끼는 고양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고양이들은 우리 손을 물어버리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지는 걸 중단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양이들이 내가 뭔가 싫고 불편할 때는 물어버리면 되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고양이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배를 만지는 것은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다리에 치대는 행동.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아니면 우리가 돌아다닐 때 고양이들이 우리 발이나 다리에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몸을 문지르잖아요. 근데 이때 만지시다가 물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행동 역시도 만지라는 신호가 아니라 관심을 좀 요구하는 행동인 경우도 있고요, 반갑다는 신호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좀 낯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 냄새를 묻히려는 행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만지라는 신호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때 만지시다가 물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행동에서 발을 묻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자꾸 반복된다면 다른 자극으로 관심을 돌려주신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던질 수 있을 만한 것들, 장난감을 가지고 계셨다가 던져서 관심을 돌리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양이끼리 노는 행동. 좀 격해 보이지만 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둘을 막 뜯어 말기고 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애를 좀 더 나쁜 애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혼내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격해 보이는 것 자체가 싸움의 기준은 아니고요, 오히려 사이가 안 좋을수록 둘이 엉켜서 붙지 않고 좀 더 긴장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거리를 좀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으렁거리거나 하악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물론 잘 노는 애들 사이에서도 하악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같이 놀기 시작했는데 한 애가 너무 에너지 레벨이 높다, 이럴 때는 끝내기 위해서 하악질을 하고 놀이를 마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그런 고양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영상들 참고해 보시고요, 고양이들의 친화 행동이 있는지, 암묵적인 공격 행동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병원에서 가만히 있는 행동. 병원에 오면 유독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죠. 이동장에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양이들을 그냥 착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검사도 막 진행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고양이들일수록 더 무서워서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양이들이 너무 두려울 때 이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고양이들이 병원 와서 얌전히 잘 한다고 해서 얘가 무섭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불안제도 꼭 사용해 주시고 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성이 줄고 잠만 자는 행동. 그냥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나이가 먹었구나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굉장한 스트레스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갈등 같은 것을 느낄 때도 고양이들이 활력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 아픈지 한번 검사 받아보시고요, 아픈 데가 없다면 뭔가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스트레스 이벤트가 아니더라도요, 뭔가 우리와의 상호작용이 되게 불규칙하고 들쭉날쭉하다든지 놀이 루틴이 좀 생략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관절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다든지, 그리고 관절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든지 그러면 한번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진통 관리를 해줘야 될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불에 소변 보는 행동. 이불에 소변 보는 행동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화장실의 위치나 화장실의 형태, 쓰고 있는 모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고양이가 더 선호하는 소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또 별개로 고양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또 다묘 간의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변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혼내고 다그치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시기보다는 꼭 행동 상담 받아보셔서 필요한 경우에 행동 진료까지 거쳐서 치료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잘 해결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하악질하는 행동. 고양이들이 집에서 하악질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고양이들이 하악질을 하는 거는 우리한테 뭐 욕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양이들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각성도가 올라가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갑자기 공격성이 유발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악질을 하는 이벤트 전에 어떤 자극 요소가 있는지, 꼭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아니면 어떤 대상이 옆에 있을 때 그러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런 행동이 없을 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행동을 안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하악질을 고양이들이 보인다면 이런 경우는 고양이들이 편해야 할 우리 집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또 행동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어디가 아파서 방어적으로 하악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건강 체크도 꼭 받아보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고양이들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보호자님들께서 좀 궁금하시고 헷갈리시는 그런 행동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항상 제 영상 챙겨봐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